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였고 그 불빛 아래 공지아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 발레 파킹 구역에서 막 건네받은 검은색 외제 세단은 그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렌트한 것이었다. 손목에는 진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며칠 전 동대문에서 큰맘 먹고 구입한 명품 스타일의 정장은 그런대로 그의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을 돋보이게 했다. 후, 떨리는군. 공지하는 차 안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은 등초와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국내 최고 로펌 중 하나인 상위 법무법인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눈부신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린 아들 현우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공지아는 직감했다. 이 여자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운명의 상대라는 것을. 문제는 자신의 현실이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늘 푸른 마을의 보안팀장. 월급은 나쁘지 않았지만 등초와 같은 여자에게 어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스펙이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연극을 꾸몄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는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한 것이다.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할 날이 오겠지만 일단은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었다.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한 공지아는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야경이 아름답게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다. 그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메뉴판을 뒤적였다. 사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것이었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에 등초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블랙 원피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늘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은은한 향수 냄새가 공지안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맞춰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공지한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등초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닙니다, 초아 씨.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공지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는 매너도 잊지 않았다. 물론 이런 행동은 모두 지난 며칠간 인터넷으로 급하게 학습한 것이었다.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셨어요? 등초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사업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공지아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둘러댔다. 사실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데이트 성공률 100%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있던 곳이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공지아는 자신이 최근에 성공시킨 해외 투자건에 대해 과장 섞인 허풍을 늘어놓았고 등초아는 흥미롭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물론 그녀는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기분이 좋았다. 초아 씨는 변호사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특히 현우도 혼자 돌보시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공지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녀의 아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내며 다정한 모습을 어필하려 했다. 등초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힘들 때도 있지만 현우를 보면 모든 시름이 사라져요.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원동력이죠. 지안 씨는 아이들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아이들은 정말 천사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지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비록 자신의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와인을 곁들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지하는 긴장한 탓에 몇 번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등초아는 너그럽게 웃어넘겼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공지한을 더욱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밤 반드시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리라 다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공지아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초아 씨,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초아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았다. 상자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물론 그것 역시 진품은 아니었지만 보기에는 제법 그럴싸했다. 어머, 지한 씨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등초아의 얼굴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 모습에 공지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거짓과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레스토랑을 나온 두 사람은 잠시 강변을 함께 걸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한 씨. 덕분에 오랜만에 많이 웃었네요. 등초아가 진심으로 말했다. 저야말로 초아 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공지한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때 등초아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현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자리를 비켜 전화를 받았다. 공지아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들과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 모습을 보니 자신의 거짓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공지아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누르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등초아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곤함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죄송해요. 현우가 저를 찾아서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물론입니다.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공지아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오늘 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로 그의 렌터카로 그녀를 에스코트하는 것이었다. 차에 오르자 등초아는 자연스럽게 안전벨트를 맸다. 공지아는 그런 그녀의 모습 하나하나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시동을 걸고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에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침묵이 감돌았다. 등초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공지아는 쉽게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한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초아가 차에서 내리며 인사했다. 초아 씨도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공지한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등초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연락 주세요. 그녀의 대답에 공지하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 등초아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그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밤의 연극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은 과연 해피엔딩일 수 있을까? 공지하는 희망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지한과의 첫 데이트 이후 등초아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팍팍하고 건조했던 삶에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공지하는 매너 좋고 유머 감각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과 아들 현우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듯 했다. 물론 가끔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거나 과장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초아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어쩌면 너무 오랜만의 연애 감정이라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데이트를 더 가졌다. 공지아는 언제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값비싼 선물을 건넸으며 최고급 외제차로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초아는 그의 재력에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그의 모습에 감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아는 중요한 재판 관련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시간은 촉박했고 다시 집에 다녀올 여유가 없었다. 마침 그날은 아들 현우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기도 했다. 초아는 고민 끝에 공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서류를 회사로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요, 초아 씨.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댁으로 가서 서류 챙겨서 회사로 가져다 드릴게요. 공지안은 흔쾌히 대답했다. 초아는 고마운 마음에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사소한 부탁이 공지안이 애써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줄은. 공지안은 초아의 집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렌터카를 이용했겠지만 오늘은 갑작스러운 부탁이라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진짜 출퇴근용 스쿠터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늘 푸른 마을 보안팀장인 그에게 초아의 집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초아의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공지안은 능숙하게 경비실을 통과했다. 동료 보안대원들은 그가 왜 사복 차림으로 스쿠터를 타고 왔는지 의아해했지만 팀장의 사생활에 대해 감히 묻지는 못했다. 공지안이 초아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어준 것은 초아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 현우를 돌봐주러 온 친정어머니였다. 어머, 누구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등초아 씨 부탁으로 서류를 가지러 온 공지안이라고 합니다. 공지안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바로 그때였다. 현우의 유치원 참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등초아가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다. 자신의 집 앞에서 낯선 스쿠터 옆에 서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공지안. 그런데 그의 옷차림이 어딘가 이상했다. 평소의 명품 정장이 아닌 늘 푸른 마을 보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순간 초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공지안 씨가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지안 씨. 초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공지안은 초아를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서 태연함과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당황과 불안만이 역력했다. 아, 초아 씨. 이건... 그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초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옷, 뭐예요? 그리고 이 스쿠터는요? 평소에 타고 다니시던 그 외제차는 어디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지안은 횡설수설했다. 초아의 친정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특별한 사정이요. 늘 푸른 마을 보안팀 유니폼을 입고 스쿠터를 타는 게 지안 씨의 특별한 사정인가요? 초아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아니면 이게 지안 씨의 진짜 모습인가요? 공지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초아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화려한 배경과 재력,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초아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어렸다. 그동안 나를 완벽하게 속여왔던 거네요. 성공한 사업가, 행세 고급 레스토랑, 값비싼 선물들. 전부 다 뭐였어요? 나를 기만하고 우롱한 건가요? 초아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물론 제가 초아 씨를 속인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초아 씨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공지안이 절박하게 외쳤다. 진심이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에서 무슨 진심을 찾을 수 있겠어요? 초아는 냉정하게 돌아섰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초아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공지한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공지한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초아의 실망 가득한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편 등초아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공지한과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가 선물했던 목걸이도, 함께 갔던 레스토랑도, 그가 했던 달콤한 말들도 모두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해. 남자들은 다 똑같아. 초아는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공지한에 대한 미련과 혼란스러움이 남아있었다. 그의 절박했던 눈빛 진심이라고 외치던 목소리. 과연 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었을까? 다음날 아침 초아는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의 안색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웃어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 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초아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공지하는 늘 푸른 마을, 어딘가에서 보안 유니폼을 입고 순찰을 돌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을 하니 또다시 울컥하고 눈물이 솟아오르려 했다. 바로 그때 초아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공지한이었다. 초아, 애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는 없을까요?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초아 씨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초아는 한참 동안 문자 메시지를 노려보았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가면 뒤에 숨겨졌던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했지만 그 진실 너머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공지한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등초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무시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며칠 동안 그녀는 일에만 몰두하며 공지한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모습, 절박하게 진심을 호소하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한편 공지한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등초에게 모든 것이 탄로난 이후 그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늘 푸른 마을 보안팀장으로서의 일상도 예전 같지 않았다. 평소에는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팀원들을 이끌었지만 요즘은 말수도 줄고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팀장님, 요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 팀원 중 하나인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박 씨.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렇습니다. 공지한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지친 표정은 감출 수 없었다. 그의 하루는 늘 똑같이 반복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팀원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전체를 순찰하고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 화려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평범하고 고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이 일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다. 공 팀장, 어이, 공 팀장. 익숙한 목소리의 공지한이 고개를 돌렸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유정식 소장이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우리 아파트 단지에 외부인 출입이 좀 잦은 것 같아서 말이야.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순찰 좀 강화해줘. 얼마 전에 옆 단지에서 좀도둑 사건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공지하는 고개를 숙였다. 오후에는 보안 팀원들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 및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공지하는 잠시 개인적인 감정들을 접어두고 팀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는 팀원들 앞에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시범을 보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자, 모두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늘 푸른 마을의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자. 안전 제일 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다. 그 시간 등초아는 아들 현우의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회사에서 나왔다. 오늘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늘 푸른 마을 쪽으로 향했다. 공지한이 그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딱히 그를 만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다. 그의 진짜 일상이 어떤 모습일지 아주 조금은 궁금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유치원에서 현우를 데리고 나온 초아는 일부러 늘 푸른 마을, 단지 안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다. 현우는 엄마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신나게 걸었다. 초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공지한과 마주치지 않을까 내심 긴장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저만치 앞에서 보안 팀원들을 이끌고 구보 훈련을 하고 있는 공지한의 모습이 보였다. 유니폼을 입고 땀을 흘리며 구령을 외치는 그의 모습은 예전에 자신이 알던 화려한 사업가 공지한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모습이 더 진실해 보였다. 공지한도 초아와 현우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구령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초에게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 둘, 셋, 넷. 공지한과 초아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초아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엄마 아는 사람이야. 현우가 초아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아니야, 현우야. 그냥 길에서 본 아저씨야. 초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현우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저녁 초아는 공지한에게 답장을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하지만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 때문이었다. 약속 장소는 늘 푸른 마을 근처의 작은 카페였다. 공지하는 초아가 들어오자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평범한 면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여느 동네 아저씨와 다를 바 없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아씨. 공지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초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길게 듣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공지한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초에 대한 진심까지. 그의 이야기는 길고 복잡했다. 때로는 안타까웠고, 때로는 어리석었으며, 때로는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초아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의 말이 전부 사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후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데요.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초아가 싸늘하게 물었다. 동정이라도 해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용서라도 빌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초아 씨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초아 씨를 속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초아 씨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용하려 한 적은 없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공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물기마저 어렸다. 초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느꼈다.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었다. 카페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과연 이대로 끝인 걸까? 아니면 이 불편한 재회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초아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공지안과의 불편한 만남 이후 등초아는 한동안 그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에게 준 상처와 실망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아들 현우를 돌보고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를 처리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생각도 희미해지리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초아는 현우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현우는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초아는 벤치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서 놀고 있던 현우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현우야, 김현우, 초아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색이 되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공원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공포와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다. 혹시라도 나쁜 사람에게 끌려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초아 씨, 정신 차리세요. 현우는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공지안이었다. 그는 비번이었는지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결연했다. 초아는 순간 그에게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지안 씨, 현우가 없어졌어요. 초아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나왔다. 일단 진정하시고 마지막으로 현우를 본 장소와 옷차림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공원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공지안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초아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의 침착함에 초아도 조금씩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초아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동안 공지안은 공원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CCTV를 확인하고 주변 상인들에게 현우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탐문을 시작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숙련된 베테랑 형사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다. 평소 어딘가 어설퍼 보였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아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우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고 어둠이 공원을 뒤덮기 시작했다. 초아는 절망감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바로 그때 공지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초아 씨 현우를 찾은 것 같아요. 공원 뒤편 폐쇄된 놀이터 쪽으로 빨리 와보세요. 초아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낡고 버려진 놀이터 한구석 공지안이 현우를 품에 안고 있었다. 현우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현우야, 초아는 현우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따뜻한 아들의 천이 느껴지자 그제야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무서웠어. 현우도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다. 공지하는 두 모자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흙먼지가 뒤범벅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도감과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한 씨. 초아가 울먹이며 공지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현우를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별 말씀을요. 현우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공지한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이후 초아와 공지한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초아는 여전히 그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은 상당 부분 누그러졌다. 특히 현우는 자신을 찾아준 공지한을 슈퍼맨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공지한은 그 일을 계기로 종종 초아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현우를 보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아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과장하거나 꾸미려 하지 않았다. 보안팀장으로서의 소소한 일상, 어릴 적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그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초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거짓된 가면 뒤에 숨겨졌던 그의 진짜 모습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비록 화려한 배경이나 뛰어난 능력은 없을지라도 따뜻한 마음과 진솔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공지하는 현우에게 줄 작은 로봇 장난감을 사들고 초아의 집을 찾았다. 현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초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한 씨, 늘 고마워요. 현우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실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뭐. 현우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공지한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따뜻했다. 그 순간 초아는 자신도 모르게 공지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성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마음이 자꾸만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 현우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깊은 눈빛까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물론 그들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지한의 과거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었다. 하지만 초아는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와 함께라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그녀는 공지한이 돌아갈 때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지한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시 돋친 냉담함이 없었다. 그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공지한은 그 온기를 느끼며 자신들의 관계에도 봄이 올 수 있다는 작은 기대를 품었다. 현우를 찾아준 일을 계기로 공지한과 등초와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초아는 공지한의 진심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도 과거 그가 했던 거짓말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공지한 역시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기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초아가 다니는 로펌 상위 법무법인에서 주최하는 연례 칵테일 파티가 열리게 되었다. 파티는 업계 주요 인사들과 VIP 고객들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였고 초아 역시 중요한 고객 몇 명을 담당하여 파티에 참석해야 했다. 파티 당일 초아는 오랜만에 한껏 멋을 냈다. 우아한 드레스에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헤어와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쩐지 불편했다. 이런 화려한 자리는 아직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공지안과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심란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파티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초아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장식,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담당 고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색하지만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한참 동안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초아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 야경을 바라보던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등초아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이런 멋진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초아는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천수범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 법률 자문관으로 상담받았던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IT 기업의 대표였다. 아, 네, 천수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지 못해서. 초아는 황급히 사과하며 명함을 받았다. 천수범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초에게 다가섰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잠시 저와 따로 이야기 나눌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업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초아는 그의 노골적인 시선과 말투에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지만 고객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네, 물론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천수범은 초아를 데리고 연회장 구석에 조금 더 한적한 라운지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는 사업 이야기가 아닌 듯했다. 그는 초아의 사적인 질문들을 쏟아냈고 은근슬쩍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대표님 사업 이야기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아가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에이등 변호사님, 너무 딱딱하게 구시네요. 오늘 같은 밤에는 좀 더 부드러워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천수범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치근덕거렸다. 초아는 당황스러움과 불쾌감에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파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할지 난감해 하던 그때였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호텔 보안요원 복장을 한 공지안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오늘 이 파티의 외부 경비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누구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안 보여. 천수범이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두 분의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여서 왔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등초아 변호사님, 공지하는 천수범을 무시하고 초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초아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초아는 공지안의 등장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라니 이봐, 당신 뭔데 남의 대화에 끼어드는 거야. 천수범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손님,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목소리를 낮춰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분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지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천수범은 공지안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기가 죽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 자식. 일개 호텔 보안요원 주제에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손님께서 누구신지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이곳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초아는 이러다 정말 큰 싸움이라도 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공지안에게 조용히 눈짓을 보냈다. 괜찮으니 그만하라는 신호였다. 공지안은 초아의 눈짓을 알아차리고는 한 발 물러섰다. 두 분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다. 천수범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렸지만 공지안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어쩌지는 못했다. 그는 초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초아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공지안 덕분에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졌다. 그가 자신을 도와준 것은 고마웠지만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서 그의 진짜 직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씁쓸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들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초아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지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신을 보호하려던 그의 용감한 모습,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히 거짓말쟁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 진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음 날 초아는 로펌 대표인 봉선희 변호사에게 호출을 받았다. 봉 변호사는 어젯밤 파티에서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 듯했다. 능 변호사 어제 천수범 대표랑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아침부터 회사로 전화해서 등 변호사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느니 우리 로펌이랑 거래를 끊겠다느니 난리도 아니던데. 초아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미숙하게 대처해서. 아니야, 등 변호사 잘못 아니라는 거 알아. 그 양반 원래부터 질 나쁘기로 소문난 사람이니까. 오히려 어제 그 호텔 보안 요원이 잘 대처해줬다면서 아주 용감하고 침착했다고 하던데. 혹시 그 사람 알아? 초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공지안에 대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냥 아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냥 예전에 조금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초아는 얼버무렸다. 봉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초아를 바라보았다. 그래 등 변호사 혹시 그 보안 요원이랑 무슨 썸이라도 타는 거 아니야? 어제 보니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네. 아닙니다, 대표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초아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봉 변호사의 말은 초아의 마음을 더욱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공지안을 향한 자신의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 단순한 고마움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오해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칵테일 파티에서의 소동 이후 등초아는 공지안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자신을 도와주려던 그의 모습, 봉선희 대표가 언급했던 그의 예사롭지 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지안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다. 주말 오후 초아는 먼저 공지안에게 연락해 늘 푸른 마을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며칠 전 현우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 공원이었다. 공지안은 의외라는 듯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초아는 벤치에 앉아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했다. 과연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질문을 던져야 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잠시 후 공지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초아 앞에 마주 앉은 그는 먼저 입을 열지 못하고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오늘 왜 만나자고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초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냥 지난번 파티 일도 그렇고 지한 씨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요. 물론 지한 씨가 괜찮으시다면요. 공지하는 초아의 말에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초아 씨.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아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다. 지한 씨, 저한테 처음 접근했을 때 정말 단순히 저를 속일 생각뿐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건가요? 공지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초아 씨의 배경이나 조건 같은 것들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 초라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초아 씨처럼 멋진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는 그런 어리석은 허영심이었죠. 그의 솔직한 대답에 초아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에 조금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초아 씨를 알아갈수록 저는 점점 더 진심으로 초아 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초아 씨의 따뜻한 마음 현우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눈부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공지안의 목소리는 진솔했고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초아는 그의 말에서 꾸밈없는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파티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초아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보안 요원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초아는 그의 대답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너무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 그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한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초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염치 없지만 초아 씨와 현우 곁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저를 받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친구로서라도 아니면 현우의 좋은 아저씨로서라도 두 사람 곁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공지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다. 초아는 그의 말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지한 씨. 초아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어떤 건지. 네, 얼마든지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지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없었다.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현우가 공원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현우의 얼굴에는 해맑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바라보는 공지안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초아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몰랐다. 화려한 배경이나 거짓된 포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박하지만 진실된 마음 속에 있는 것일지도. 바로 그 순간 초아의 머릿속에 한 가지 놀라운 가설이 떠올랐다. 만약 공지안이 단순히 보안팀장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예를 들어 그가 사실은 자신이 과거에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말했던 그 베어그룹 회장, 본인이고 어떤 이유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과거 그의 행동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과감한 씀씀이나 고급 정보들, 그리고 파티장에서의 당당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이 가설과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물론 터무니없는 상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될 터였다. 그가 자신을 시험했던 것일까?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을까? 초아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공지안이라는 남자는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양파 껍질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마지막 껍질을 벗겨내고 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싶어졌다. 지안 씨 초아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혹시 언젠가 저와 현우를 배우그룹 본사에 한번 데려가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지안 씨가 예전에 일했던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공지하는 초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초아 씨. 물론입니다.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초아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생각했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맞다면 그는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그리고 배우그룹 본사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했다. 공지안과의 관계는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등초아는 공지안에게 약속했던 대로 배우그룹 본사 방문을 요청했다. 공지안은 흔쾌히 수락했고 주말을 이용해 초아와 현우를 배우그룹 본사 건물로 안내했다. 초아의 마음은 기대와 긴장으로 두근거렸다. 만약 자신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오늘 엄청난 비밀이 밝혀질지도 몰랐다. 배우그룹 본사 건물은 그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다. 최첨단 시설과 웅장한 로비는 초아와 현우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다. 공지하는 익숙한 듯 앞장서서 그들을 안내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로비의 안내데스크 직원부터 시작해서 마주치는 직원들마다 공지안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단순한 전직 운전기사나 현재 보안팀장에게 보일 법한 태도가 아니었다. 지안 씨, 여기 직원들이 왜 이렇게 지안 씨한테 깍듯하게 대하는 거예요? 초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 제가 여기서 꽤 오래 일했거든요. 그리고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공지하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들이 회장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황급히 뛰어 들어왔다. 그녀는 공지안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회장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여성은 말을 더듬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의 가슴에는 비서실장 교민지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초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여자가 공지안을 뭐라고 불렀지? 회장님이라고. 공지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교민지 실장에게 애써 태연한 척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교민지 실장은 허둥지둥 먼저 내렸다. 공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초아와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초아 씨, 현우야, 아무래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것 같군요. 그는 초아와 현우를 데리고 넓고 호화로운 회장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사실 배우그룹에 숨겨진 후계자이자 현재 실질적인 회장 대행이었다.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잃고 젊은 나이에 그룹을 떠맡게 되었지만
경험 부족과 내부의 견제 세력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신분을 숨기고 보안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초아를 만났고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제가 과거에 운전기사였다느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느니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초아 씨에게 제 진짜 신분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죠. 하지만 초아 씨와 현우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공지하는 초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초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 속에서 그의 고독과 아픔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젊은 나이에 거대한 그룹을 이끌어야 했던 부담감,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던 그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어나세요, 지한 씨. 한참 만에 초아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거짓말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압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초아 씨와 현우 곁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공지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엄마도 아저씨 용서해 줄 거예요. 그렇죠. 엄마 현우의 순수한 눈망울이 초아를 향했다. 초아는 현우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눈에는 거짓이나 편견이 없었다. 오직 순수한 믿음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초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지한을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도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한 씨, 초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 기회를 한번 줘볼게요. 대신 다시는 저를 속이거나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공지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약속합니다. 초아 씨,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아를 힘껏 끌어안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함께라면 그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몇 년 후 공지하는 배우그룹의 회장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고 초아는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아내이자 유능한 변호사로 성장했다. 현우는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 두 사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가끔 초아는 공지한에게 짓궂게 묻곤 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도 내가 보안팀장 공지한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회장님 공지한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공지한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어떤 모습의 나를 사랑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이니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거짓과 오해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 안으며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가면 뒤에 숨겨졌던 진실은 때로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진실이야말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